안녕하세요. 에드웬 선생입니다. 9학년 때 해야 할 일들을 좀 알려주세요. 9학년은 하이스쿨에 적응하고 충분한 경험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사실 8학년에 있는 부분하고 9학년하고는 8학년 6월하고 9학년 9월하고 딱 3개월 차이거든요. 근데 3개월에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공부하는 범위가 달라지죠. 그 다음에 기대 수준도 달라지죠. 아이들이 8학년 때 공부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공부하는 패턴 가지고 9학년 첫 번째 과제를 내거나 아니면 퀴즈를 준비하거나 테스트를 보면 많은 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물론 8학년까지 9학년 수준의 공부를 많이 해왔던 아이들은 이 부분 준비가 많이 잘 되어 있지만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첫 번째 성적표 받아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나름 그 아주 황당한 결과들을 만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간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게 와닿죠.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갔으니까. 하지만 8학년까지 로컬 미들스쿨에 있다가 로컬 퍼블릭스쿨로 간 아이들은 아주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줘야 퍼블릭스쿨에서 좋은 그레이드를 받으면서 첫 번째 마킹 피리어드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이 1월이니까 한번 1월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마 지금 1월에 9학년 학생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11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성적표들은 다 이제 부모님께 다 갔습니다. 요즘은 그 우체통을 열어볼 필요가 없죠. 전부 이런 파워스쿨이나 이런 제네시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성적표는 다 부모님이 보셨고 연말을 지나면서 아마 아이들하고 충분히 대화 나누셨을 거예요. 우리 성적표가 아주 훌륭하게 나왔던 경우도 있을 거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 일들이 어떤 공부하는 패턴들이 그런 좋은 결과 혹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었는지 얘기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대화할 것 같아요. 성적이 왜 이래? 그러면 또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하죠. 시험 하나 망쳐가지고 근데 내가 다 올릴 수 있어. 아마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흔한 대화의 맹점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다 올릴 수 있어? 시험 하나 망쳐서 그래. 그거는 시험이 요구하는 부분이나 어떤 과제들을 어떤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 범위를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그 상황을 극복해 보라는 뜻에서 그럼 네가 한번 혼자 해볼 수 있어? 그럼 아이는 이러겠죠.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투러 붙여줄 수 있는데 아니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왜냐면 아이들은 투러를 붙여서 복잡해 주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부모님께서 이거를 잘 파악하시면서 이걸 가이드를 해주셔야 지금 있는 현재에 있는 이 실망감이 이게 진짜 실망이 안 되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가 있겠어? 그러면 네가 얘기했던 네가 공부했던 범위는 어떻게 됐었고 선생님은 뭘 원했어? 아이들이 흔히 하는 얘기 또 있어요. 그 선생님 너무 미인해. 플러스 마이너스 마크한 거 가지고 전부 점수 깎았어. 펑츄에이션 하나 안 한 거 같고 점수 깎인 거가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익스큐즈를 아이들이 많이 하죠. 결국 이 모든 얘기가 뭐냐면 클래스 안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하신 요구 조건을 학생이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먼저 파악해야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잘 듣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숙제를 해야 하는지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공부하는 패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공부하는 패턴을 잘 알고 있어요. 종이 한 장 가지고 숙제 다 했다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아직 9학년에 만약에 레귤러 클래스에 아이가 들어가 있다. 아이들은 쉽다고 얘기해요. 별로 어렵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께서 생각하시죠. 고등학생인데 저렇게 쉽다 그러네. 근데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적은 아주 망쳤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는 이렇게 익스큐즈 한다. 이거는 찬찬히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못해서 그래. 내가 이거 다 메이크업 할 수 있는데 타임 매니지먼트를 못했거든 하고 이제 아이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경우의 학생은 제가 이 지난 연말에 같이 상담했던 친구인데 과학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이제 저희 같이 버겐 아카데미 같이 준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첫 학기에 풋볼 했어요. 학교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풋볼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그 육체적인 이런 그 피지컬 액티비티가 큰 운동입니까? 집중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밸런스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성적표가 전부 80점대인 거예요. 엄마가 성적표 다 써갖고 오셨어요. 이거를 아이가 얘기하는 타임 매니지먼트 문제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하는 학습의 뎁스,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런 그 스코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저는 타임 매니지먼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얼마큼 깊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 그런 뎁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하고 제가 따로 만났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니? 수업이 어렵진 않았니?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짚고 상의했어요. 그리고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 학생의 그 생각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우리는 같이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good enough라고 생각했구나. 그럼 A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을까? 전부 시험 봐서 그 능력이 좋은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 그룹에서 네가 A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떤 정도까지 노력을 해야지 A를 받을 수 있었을까? 네가 이때까지 공부하던 방법 갖고 그게 가능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A가 주는 그 공부의 깊이가 비욘드 레벨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굿 이너프를 너무 쉽게 하면 B 정도에 머물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이제부터는 언제나 원하는 것보다 비욘드 레벨로 공부를 하는 그런 스코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9학년 학생이 하이스쿨에 대한 적응을 하는 그런 공부 레벨에 대한 적응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9학년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SAT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SAT를 잘 준비하는 본격적인 시험 준비 시간은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의 그 학습 방식, 공부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은 그 전에 준비가 되는 거죠. SAT는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한 알gebra 2 정도까지만 하면 볼 수 있는 거고요. 영어는 사실 언제 준비하나 아이들이 리딩 실력이나 라이딩에 대한 실력들을 갖추고 있으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SAT는 시험 점수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찼을 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생각하셔서 그 마음이 가득 찼을 때를 고르면 되는데 그게 언제쯤일지를 가늠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9학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9학년 1월에 이제 학습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들, 리뷰, 리플렉션들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SAT를 한번 모의고사 봐보면 언제쯤 해야 될지 그 캘린더를 잡을 수가 있어요. 9학년의 이 1월에 보여지는 SAT 점수의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이게 10학년에 하면 될까? 아니면 지금 일찍 시작해야 될까? 기초를 미리 잡아야 될까? 그거에 가늠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9학년 지금 시험 봤을 때 점수가 한 1200점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 학생은 내년 1월부터 SAT 준비하면 충분해요. 10학년에 한 2학기, 그 6개월 정도 준비하면 그 이후에 11학년, 12학년 준비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시험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9학년의 이 시간에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 그걸 미리 할 수 있으면 뭐 앞으로의 대학으로 쭉 가는 로드맵은 잘 준비가 되겠죠. 9학년은 하이스쿨이 필요로 하는 공부에 그 깊이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빨리 적응하면 나머지의 시간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적응되길 바랍니다. 첫 학기 성적은 적응의 정도를 얘기해 주니까 첫 학기 성적표는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고 아주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공부 계획을 만들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SAT에 대한 걱정들을 혹은 SAT에 대한 계획들을 9학년의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는 평가해 보는 걸 꼭 추천합니다. 얼마나 많이 해야 할지, 언제쯤 해야 할지. SAT에 필요한 시간들은 한 6개월 걸리지만 SAT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이 얼마큼 더 있을까? 뭐를 고쳐야지 SAT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는 9학년 한 학기 지난 다음 평가해 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9학년에는 또 하나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관심들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미래에 무슨 공부를 하고 싶고 어떤 대학을 가고 싶고 내가 제일 관심 가지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교는 많은 클럽하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준비해 놓습니다. 공립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사립학교나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활동해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을 펼쳐놨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단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나한테 제일 맞는 것이 무엇일까 찾는 거는 9학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10학년부터 좀 더 정리되어 있는 길들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이스쿨 공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많이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10학년 준비할 수 있도록 1학기를 지나가고 2학기 지나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시면서 그 다음 계획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10학년 얘기는 우리 다음번 시간에서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